안녕하세요. 응급의학과 교수 김현우입니다. 20년간 응급실에서 일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일을 많이 봤어요. 아버님이 평생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목욕 한번 잘못하셨다고 응급실에 실려오시는 걸 말입니다. 가족들이 눈물 흘리며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버지가 그냥 목욕만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요? 정말 마음이 아프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이런 사고의 90% 이상이 예방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83세 박상훈님은 평생 건강하셨던 분인데 어느 저녁 목욕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거든요. 며느리 보니 아버님이 너무 조용하다며 욕실을 확인해 보니 의식을 잃고 계셨대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천이 35도까지 떨어져 있었고 혈압도 위험할 정도로 낮았어요. 다행히 빠른 응급처치로 의식을 되찾으셨지만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죠. 아드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니까요. 아버지가 평생 그렇게 목욕하셨는데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요. 그래서 박상우님께 목욕법을 완전히 바꿔드렸어요.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1년째 같은 증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며느리분이 6개월 후에 감사 인사를 하러 오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이 목욕 후에 오히려 더 상쾌해 하신다고요. 걱정도 없어지고 가족 모두가 편안해졌다고 하시더라니까요. 바로 그때 확신했습니다. 이런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아야겠다고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박상우님처럼 안전하고 건강하게 목욕하실 수 있어요. 더 나아 가족들의 걱정도 덜어드리고 응급실 신세를 지 일도 없어지죠.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이런 실용적인 정보들을 계속 만들어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죠? 젊었을 때는 괜찮던 뜨거운 목욕이 왜 나이 들면 위험해지는지요? 응급실에서 환자들을 보면서 깨달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혈관 반응 속도예요. 65세가 넘으면 혈관이 온도 변화에 반응하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져요. 젊은 사람들은 뜨거운 물에 들어가도 몸이 빠르게 적응하지만 노인분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압이 떨어지는데 회복이 늦는 거죠. 실제로 응급실에서 측정해보면 목욕 후 혈압 회복 시간이 젊은 사람보다 3배 이상 걸리더라니까요. 두 번째는 약물 영향이에요. 대부분 어르신들이 혈압약을 드시잖아요. 혈압약 자체가 혈관을 넓히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뜨거운 물까지 더해지면 혈압이 과도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응급실에 오신 분들 중 78%가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셨거든요. 특히 혈압을 낮추는 강한 약물을 드시는 분들이 더 위험하다는 걸 발견했어요. 네 번째는 천 조절 능력 저하예요. 70세가 넘으면 천을 조절하는 뇌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뜨거운 환경에서 천이 과도하게 올라가기 쉽고 이것도 위험 요소가 되죠. 마지막으로 근육 감소도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혈액순환을 돕는 근육 펌프 기능이 약해져요. 그래서 혈압 변화에 더욱 취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유들을 알고 나니까 어떠세요? 왜 어르신들이 목욕하다가 쓰러지는지 이해가 되시죠? 젊은 사람에겐 시원한 목욕이지만 노인에겐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올바른 방법만 알면 충분히 안전하게 목욕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정말 놀랐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72세 최영식님이 어느 날 아침 응급실로 오셨어요. 갑자기 한쪽 팔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지셨거든요. 검사 결과 경미한 뇌경색이었어요. 원인을 찾아보니 목욕 습관이 문제였던 거예요. 최영식님은 매일 저녁 20분간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셨어요. 그런데 목욕 전후로 물을 전혀 안 드셨거든요. 몇 달 전부터 목욕 후에 어지럼증이 있으셨는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다고 해요. 남성분들이 대부분 그러시죠. 조금 어지러워도 괜찮다고 생각하시고 병원 가는 걸 미루시고요. 뜨거운 물에 오래 있으면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수분 보충 없이 계속 그러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요. 이런 끈적한 혈액이 작은 뇌혈관을 막아서 뇌경색이 온 거였어요.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혈액의 끈적함을 나타내는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높았거든요. 더 무서운 건 이런 일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조금씩 혈관 상태가 나빠지다가 어느 순간 터지는 거거든요.
최영식 님도 뒤돌아보니 몇 달 전부터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흐려졌다고 하시더라니까요. 아마 그때부터 이미 작은 혈관들이 조금씩 막히기 시작했을 거예요. 혹시 목욕 후에 어지럼증 느끼시는 분 계시나요? 그냥 넘기지 마세요. 뇌경색의 전조 증상일 수 있거든요. 응급실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런 신호들을 무시하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니까요. 다행히 최영식 님은 생활 습관을 바꾸신 후 완전히 좋아지셨어요. 목욕 전에 물 1컵 후에 2컵 드시기 시작했고요. 물 온도도 38도 이하로 낮추셨어요. 목욕 시간도 10분 이내로 줄이셨고요. 가장 중요한 건 목욕 중간중간에도 물을 조금씩 드시라고 한 거예요. 그 결과 1년간 어지럼증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혈액 검사 수치도 완전히 정상화됐고요. 3개월마다 내 MRI를 찍어보는데 더 이상 새로운 경색 병변이 생기지 않았어요. 최영식 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니까요. 처음엔 짧은 목욕이 답답했는데 이젠 오히려 덜 피곤하고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 든다고요. 그리고 밤잠도 훨씬 잘 온다고 하시더라니까요. 이렇게 간단한 변화로도 뇌경색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응급실에서 일하다 보면 의외의 이유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78세 이명자님도 그런 경우였어요. 온몸에 심한 염증과 감염이 생겨서 고열에 시달리며 오셨거든요. 이명자님은 평생 깔끔한 걸 좋아하셨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항균 비누로 온몸을 씻으셨다고 해요. 특히 코로나 이후로는 더욱 철저하게 하셨대요. 손 씻기도 하루에 20번 이상 하시고 목욕도 하루 2번씩 하셨다고 하더라니까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온몸이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으셨어요. 밤에 잠도 못 잘 정도로 가려우셔서 계속 긁으셨거든요. 작은 상처들이 생겼는데 잘 낫지 않더라니까요. 오히려 점점 덧나면서 염증이 심해졌어요. 심지어 감기도 자주 걸리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원인을 조사해보니 과도한 세정이 문제였던 거예요. 우리 피부에는 원래 좋은 세균들이 살고 있어요. 이 세균들이 나쁜 세균의 침입을 막아주는 자연 방음막 역할을 하거든요. 마치 우리 몸의 경비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항균 비누를 매일 사용하면 좋은 세균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피부가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죠. 마치 성벽이 무너진 성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명자님도 바로 이런 상태였던 거예요. 작은 상처에도 심각한 감염이 생긴 거죠. 응급실에서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염증 수치가 정상의 8배나 높았어요. 3일간 항생제 치료를 받으신 후에야 상태가 안정됐어요. 태어나시면서 목욕 방법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목욕 횟수를 주의해서 3회로 줄이시고요. 항균 비누 대신 순한 세제를 사용하셨어요. 온몸을 다 씻지 마시고 꼭 필요한 부위만 비누를 사용하셨죠. 등이나 팔, 다리는 물로만 헹구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목욕 후에는 반드시 보습제를 발라주시라고 당부드렸고요. 그 결과 2주 만에 가려움증이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한 달 후에는 피부가 훨씬 부드럽고 건강해지셨고요. 3개월 후 검사에서는 염증 수치가 완전히 정상화됐어요. 그리고 감기도 덜 걸리시더라니까요. 피부 면역력이 회복되니까 전신 면역력도 함께 좋아진 거거든요. 이명자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니까요. 평생 깨끗하게 씻는 게 건강에 좋은 줄 알았는데 적당한 게 오히려 몸에 좋다는 걸 처음 알았다고요. 지금은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활기가 넘친다고 하셨어요. 응급실에서 20년간 일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환자가 욕실 낙상 환자예요. 정말 안타까운 통계인데 전체 노인 골절 환자의 35%가 욕실에서 발생해요. 거의 3명 중 1명이 욕실에서 다치는 거예요. 80세 정동철 님도 그런 경우였어요. 평소 건강하셨던 분인데 어느 날 저녁 목욕 후 욕조에서 나오시다가 갑자기 어지러우셨대요. 순간적으로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욕실 바닥에 넘어지신 거예요. 엉덩이부터 떨어지시면서 고관절이 부러졌어요. 가족들이 얼마나 놀라셨는지 모르겠어요. 응급실에 오셔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완전 골절이었거든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첫 번째는 혈압 변화예요. 뜨거운 물에 오래 있으면 혈압이 떨어져요. 그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면 내 혈액 공급이 부족해져서 순간적으로 어지러울 수 있거든요. 이걸 갑자기 일어날 때 어지럼증이라고 하는데 노인분들에게 특히 흔해요. 두 번째는 미끄러운 환경이에요.
욕실은 물과 비유로 인해 항상 미끄러워요. 거기에 좁은 공간에 딱딱한 표면들이 둘러싸여 있죠. 세 번째는 급한 움직임이에요. 목욕 후에 빨리 나가려고 서두르다가 사고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추운 날에는 욕실 밖이 춥다고 급하게 나오시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많더라니까요. 고관절 골절은 단순히 뼈가 부러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수술 후 장기간 움직이지 못하면서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해요. 면역력도 떨어지고 각종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요. 실제로 80세 이상 고관절 골절 환자의 1년 내 사망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정동철 님도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회복 과정이 정말 힘드셨어요. 그럼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첫 번째, 욕실 의자를 꼭 사용하세요. 서서 씻지 마시고 앉아서 씻는 습관을 들이세요. 의자에 앉아 있으면 갑자기 어지러워도 넘어질 위험이 없어요. 두 번째,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세요. 욕실 바닥 전체에 깔아두시는 게 좋아요. 특히 욕조 안과 밖에는 반드시 깔아두세요. 세 번째, 손잡이를 여러 곳에 설치하세요. 욕조, 샤워 부스 안, 세면대 옆, 병이 옆까지요. 네 번째, 목욕 후에는 천천히 움직이세요. 급하게 일어나지 마시고 30초 정도 그 자리에서 쉬었다가 움직이세요. 응급실에는 수면 부족으로 인한 낙상 환자들도 많이 와요. 74세 강숙희 님도 그런 경우였어요. 새벽에 화장실 가시다가 넘어져서 머리를 다치신 거였어요. 원인을 찾아보니 밤 늦은 목욕 때문이었어요. 강숙희 님은 평생 밤에 목욕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어요. 매일 저녁 9시에 뜨거운 물로 20분간 목욕을 하셨거든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는 게 가장 큰 낙이셨다고 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잠을 잘 못 주무시기 시작했어요. 침대에 누워도 한두 시간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고요. 자다가도 자주 깨서 화장실을 가시고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비틀거리시더라니까요. 이게 바로 문제였던 거예요. 나이가 들면 천 조절 능력이 떨어져요. 70세가 넘으면 천을 조절하는 뇌 기능이 40% 정도 감소해요. 우리 몸은 잠들 때 천이 자연스럽게 일돼서 2도 정도 떨어져야 해요. 이게 수면을 유도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목욕으로 인한 급격한 천 변화가 이 자연스러운 리듬을 깨뜨리는 거예요. 뜨거운 목욕으로 천이 급격히 올라가면 몸이 이를 정상화하려고 해요. 그 과정에서 혈관이 계속 확장되고 수축되는 게 반복되거든요. 이런 불규칙한 변화가 뇌를 자극해서 자꾸 깨게 만드는 거죠. 또한 뜨거운 물로 인한 혈압 변화도 문제가 돼요. 혈압이 불안정하면 뇌가 계속 깨어 있으려고 하거든요. 강숙희님에게 목욕 방법을 바꿔드렸어요. 목욕 시간을 저녁 7시 이전으로 앞당기셨고요. 물 온도도 38도 이하로 낮추셨어요. 목욕 시간도 10분 이내로 줄이셨고요. 잠들기 전에는 조용만 하시라고 했어요. 발만 따뜻한 물에 담그는 거예요. 라벤더 오일을 한두 방울 떨어뜨리면 더 좋고요. 조격은 발만 따뜻하게 해서 전신천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혈액 순환을 도와서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게 해줘요. 그 결과 2주 만에 잠드는 시간이 30분으로 줄어들었어요. 중간에 깨는 횟수도 확연히 줄었고요. 한 달 후에는 수면제 없이도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게 되셨어요. 지금은 매일 밤 7시간에서 8시간씩 푹 주무시고 아침에도 개운하게 일어나세요. 무엇보다 낙상 위험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예요. 충분한 수면을 취하니까 낮에도 균형 감각이 좋아지시고 집중력도 향상됐거든요. 강숙희 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니까요. 20년 넘게 괴롭혔던 불면증이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나올 줄 몰랐다고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응급실에서 20년간 환자들을 보면서 만든 완전한 목욕 가이드를 알려드릴 먼저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기본 원칙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원칙은 미지근한 물로 10분 이내에 목욕하시는 거예요. 기본 온도는 38도에서 40도 사이예요. 온도계를 욕실에 하나 놓아두시고 손목 안쪽으로 확인해서 살짝 따뜻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적당해요. 두 번째 원칙은 주 2회에서 3회만 전신 목욕하시고 매일은 부분 세정만 하시는 거예요. 얼굴, 겨드랑이, 발등 꼭 필요한 부위만 간단히 씻으시면 충분해요. 세 번째 원칙은 목욕 전으로 물을 충분히 드시는 거예요. 목욕 전에 1컵, 목욕 후에 2컵이 기본이에요. 네 번째 원칙은
비누는 꼭 필요한 부위만 사용하시고 순한 제품을 쓰시는 거예요. 항균 비누는 피하시고 목욕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5번째 원칙은 욕실 안전용품을 꼭 설치하시고 천천히 움직이시는 거예요. 의자, 매트, 손잡이는 필수이고 목욕 후에는 30초 정도 쉬었다가 움직이세요. 이제 특별한 상황들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여름철 특별한 주의 사항이 있어요. 여름에는 기본 온도보다 1도에서 2도 낮춘 36도에서 38도가 좋아요. 미지근하다고 느끼는 정도로 하시고 수분 섭취를 평소보다 늘리세요. 에어컨 켜진 실내에서 나와서 바로 목욕하지 마시고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하세요. 혈압약 복용자분들은 더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해요. 응급실 환자의 78%가 혈압약을 드시던 분들이었어요. 혈압약을 드신 후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는 목욕을 피하는 게 좋아요. 약 효과가 가장 강할 때라서 혈압이 과도하게 떨어질 수 있거든요. 아침에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오후나 저녁에 목욕하세요. 저녁에 드시는 분들은 아침이나 오후에 하시고요. 물 온도는 일반인보다 더 낮춘 36도에서 38도로 하시고요. 목욕 시간도 5분에서 7분으로 더 짧게 하세요. 수분 섭취를 평소보다 늘리시고 목욕 후 혈압을 체크해 보세요. 평소보다 상당히 떨어지면 다음번에는 더 조정하시고요. 어지럼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즉시 중단하세요. 혈관을 넓히는 강한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시고 가족이 있을 때 목욕하세요. 이렇게 개인 상황에 맞게 조정하시면 더 안전해요. 마지막으로 혹시 모를 응급 상황에 대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무리 조심해도 응급 상황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 두시면 안심이 돼요. 먼저 119 신고 요령부터 말씀드릴게요. 욕실에서 응급 상황이 생기면 119에 신고해야 해요. 하지만 당황하면 말을 제대로 못할 수 있거든요. 미리 연습해 두세요. 119에서 119입니다. 라고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70세 남성이 욕실에서 쓰러졌습니다. 주소는 어느 시 어느 동 몇 번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주소를 정확히 말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핸드폰 119 신고 앱을 미리 설치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위치 정보가 자동으로 전송되거든요. 2번째로 응급연락망을 만들어 두세요. 냉장고에 응급연락처를 붙여두세요. 첫 번째는 119, 두 번째는 가장 가까운 가족 연락처예요. 세 번째는 이웃이나 관리사무소 연락처를 적어 두시고요. 본인 이름, 나이, 복용 중인 약물도 함께 적어 두세요. 119 대원들이 참고할 수 있거든요. 세 번째로 욕실 안전 기본 준비물을 갖춰 두세요. 욕실에는 방수 핸드폰 케이스를 준비해 두세요. 목욕할 때도 핸드폰을 가까이 둘 수 있어요. 응급 호루라기도 하나 비치해 두시면 좋아요. 소리가 크게 나서 이웃이 들을 수 있거든요. 손 닿는 곳에 수건을 여러 개 준비해 두시고요. 미끄러져 넘어졌을 때 몸을 감쌀 수 있어요. 네 번째로 혼자 사시는 분들을 위한 특별 안전수칙이에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가족이나 이웃에게 안부 전화를 드리세요. 오늘도 안전하게 목욕했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목욕 전에 타이머를 20분으로 맞춰두세요. 시간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으면 누군가 확인할 수 있게요. 욕실 문은 절대 잠그지 마시고요. 5번째로 컨디션 나쁜 날에는 대안을 활용하세요. 몸이 안 좋은 날에는 무리해 목욕하지 마세요. 물티슈로 간단히 닦거나 드라이 샴푸를 사용하세요. 얼굴, 손, 발만 씻어도 충분해요. 완벽하게 씻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정기 점검을 해보세요. 한 달에 한 번씩 욕실 안전용품을 점검하세요. 손잡이가 흔들리지 않는지, 매트가 미끄럽지 않는지 확인하시고요. 온도계와 시계도 제대로 작동하는지 체크하세요. 핸드폰 배터리도 충분한지 확인해 두시고요. 이런 준비만 해두셔도 훨씬 안전해져요.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돼요. 목욕은 단순히 몸을 씻는 행위가 아니라는 걸 오늘 확실히 아셨을 거예요. 건강을 지키는 방식이고 생명을 보호하는 중요한 일상이라는 것 말이에요.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하셨죠? 혈압약 복용자의 특별관리법, 목욕 후 체크리스트, 그리고 가족과 함께 실천하는 방법까지요. 이 모든 것들이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간단해요. 미지근한 물로 10분 이내,
주 2에서 3회만, 전신 목욕, 충분한 수분 섭취, 순환 제품 사용, 안전용품 설치와 천천히 움직이기. 이 5가지 핵심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족의 관심과 사랑이에요. 혼자서는 지키기 어려워도 가족이 함께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제 이 소중한 정보를 혼자만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지금 바로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특히 70세 이상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꼭 함께 보시길 바래요. 오늘 밤부터라도 달라진 목욕법으로 시작해 보세요. 댓글에 우리 가족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한 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또 다른 가정의 안전을 지킬 수 있어요.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요. 노후 지침 채널은 앞으로도 시니어분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위한 실용적인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목욕 습관을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신경 쓰시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하지만 그 작은 변화가 가져오는 결과는 정말 엄청나죠.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가족의 사랑으로 함께 지켜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